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 동력을 재난 수습과 민생 안정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위헌적인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주를 저지할 마땅한 방편이 없는 야당을 끝내 필리버스터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력의 분산이고 민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서 민심의 불길은 외면한 채 정치적 방어벽만 쌓아올리는 저들의 독단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상정한 형법 개정안, 소위 법 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우리가 단죄하는 개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낡고 부패한 가죽을 벗겨내어 새살이 돋게 하듯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아서 국민의 권익을 증대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고통스러운 자기 혁신입니다. 개혁의 목적지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공익이어야 합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개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서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법치라는 성벽을 허물어서 권력자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일 뿐입니다. 자, 개혁이 정의의 강화라면 개혁은 범죄의 비호입니다. 개혁이 시스템 발전이라면 개혁은 시스템의 사유화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식 입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 우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야 될 점은 이 사법 3대 개혁의 동기가 지독히도 불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발의 시점만 봐도 이 법안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동기가 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5월 1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2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3가지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입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서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영배 의원은 판검사를 직접 겨냥한 법 왜곡죄를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월 20일자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에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자 아예 사법부라는 경기장의 판 자체를 갈아엎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짜여진 각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불순한 동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정치 보복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압박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국정감사장은 대법원장을 세워두고 벌이는 정치적 조리돌림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입니까? 불순한 동기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 내용 또한 위헌투성입니다. 먼저 법 왜곡죄를 보십시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3조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제106조 제1항에 따라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압력에 벗어나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그리고 또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사처벌로 묻겠다는 것은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판례 변경을 가로막아서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판사 길들이기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악법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지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은 사법개혁입니다. 아주 멋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막은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까? 그것은 최고의 가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사법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민주정책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삼권 분립은 막을 내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맞습니까?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월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그럼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의원직 상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그 직을 박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아웃시켰습니다. 사법부도 똑같이 입법권이나 대통령처럼 선출해야 된다면 저는 엄청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한 것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는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은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주십시오. 사법개혁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서서히 독재 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3대 악법 중에 하나인 대법관 증언법, 이 실체는 더욱 경합스럽습니다. 현재 대법관 임기 구조를 고려할 때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만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심판할 판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넣겠다는 노골적인 사법장악 의혹 아닙니까?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신의 재판을 맡게 될 판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자신을 지키는 사적 무기로 악용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파렴치함을 우리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대법원 판결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그래서 한 번 더 판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이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부정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헌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가 사법 시스템의 대원칙을 바꾸려면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는 물론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에 개헌이라는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의석수의 힘만으로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입법 횡포입니다. 게다가 상고 사건이 많아서 충분한 심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는데 대법관 한 사람당 배정되는 재판 연구관과 실무 인력들은 어디서 빼온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급심 인력을 빼내어 충원하기 때문에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당한 그리고 올바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관 증원,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1심, 2심이 부실화되고 적체가 됩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장기간의 소송 지옥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자가당착입니다. 지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이 입법 전시 상황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정작 현역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질비한데 이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전시와 같은 절박함으로 다뤄야 할 법안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켜낼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들은 왜 여태까지 팽개쳐뒀습니까? 국가 운명이 걸린 시급한 법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오직 이재명 지키기 법안에만 당력을 쏟아붓는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법사위 운영 또한 아나무인을 넘어선 목불인견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하게 추천한 간사 선임도 유례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데 이 상호 존중과 협치를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태는 또 어떻습니까? 정당한 토론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동의를 하면서 날치기 처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또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강제로 끄고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퇴장 명령을 하러 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전당인지 아니면 독재 국가의 인민재판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법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기와 정밀 검토를 위한 제2소위도 실종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2소위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타 상임위 법안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사천리로 하이패스로 통과시켰습니다. 고속도로만 하이패스가 있는 게 아니고 법사위도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법사위 본연의 의무인 유연성 검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체계와 작구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는 엉터리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 무책임한 행태야말로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가적 수치입니다. 지난번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 당시 총극 기억하십니까? 야당의 반대 그리고 수구 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가 언론과 그리고 또 많은 반발이 있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로펌에다가 위헌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자문 결과에 놀라가지고 본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수정안을 들고 오는 그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까?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마저 내팽개치는 이 저급한 포퓰리즘이 바로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국민의힘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를 하고 계속 더 수기를 하기를 요청했지만 그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 언론과 여러 각계각층의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회의 직전에 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가